자, 그러면 7번째 단원인 이항정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정리에 대한 내용이 사실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주제가 있어. 그래서 이항정리를 왜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항이 2개 있는 가로를 전개하겠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우리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선생님 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싶은 게 이 단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냐면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왜 제곱하고 3승하고 4승하고 그래 5승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 치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니한테 A 더하기 B에 50승을 전개하라 라고 하면 좀 짜증나지 않겠냐.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개수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 일단 이게 이항계수의 첫 번째 주제고 그 주제부터 일단 한번 설명해 볼 텐데, 근데 우리가 이게 갑자기 50승으로 딱 들이밀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3승 이런 거를 나열해 보고 거기는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좀 합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다양한 내용들이 좀 합쳐져서 정리가 되니까,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전개할 거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를 할 건데, 근데 사실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였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자, A 더하기 B를 곱하시오. 이게 바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인가?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동류항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올까요? 8개 나오겠지? 왜냐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럼 얘를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온다? 8개 항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A 3승이라는 항은 몇 개야? 8개 중에? 한 개지. 왜냐면 A를 선택하고 또 A를 선택하고 또 A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잘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제곱의 B는 개수가 얼마지? 3이지. 근데 그게 3인 이유는 잘 들어. 여기서 A, 여기서 A, 여기서 B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B를 여기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B를 여기서 선택하거나 방법이 세 가지지. 근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분석 한번 해보면 잘 들어. 이 A제곱 B라는 건 A 곱하기 B일 수도 있는 거고 A 곱하기 B 곱하기 A일 수도 있는 거고 B 곱하기 A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있는 3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과 1팩토리얼 나눴다. 자,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할 거야. 그지? 3인 이유가 있었다고. 그럼 이런 이유를 알아야 이게 3이 아니라 30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럼 그 다음 항이 있겠죠? A, B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하나에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A 하나, B 2개면 여기가 B, A, B도 되는 거고 B, B, A도 되는 거지. 그래서 A 하나에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을 1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눴다.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의미해보면 A를 일렬로 나열한 거야. 3개였단 말이야. 근데 그 A가 3개였다고. B는 없었을 뿐이지. 그지? 그럼 마지막, 그래서 여기도 3이 나오게 되고 방법이 3가지니까. 이게 3이니까. 이게 3인 이유도 이런 이유였던 거구나. 그럼 마지막에 뒤에 있는 1 곱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문자 3개인데 A는 없고요. 네, B만 3개입니다. 자, 이것들이 A 더하기 B의 3승을 전개했을 때 당기는 개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였는데, 근데 여기서 조합의 개념을 잠깐 좀 접해보려고 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조합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얘기 잠깐 해볼까? 우리 조합에서 이랬나? 네모 C 세모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면 네모 팩토리얼, 세모 팩토리얼, 네모 빼기 세모 팩토리얼을 했어. 쉽게 말해 중요하다. 얘랑 더해서 위에 숫자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얘랑 더해서 위에 숫자가 되면 조합으로 네모 C 세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친구들을 보니까 얘랑 더한 게 위에 있네. 얘랑 더한 게 위에 있네.
자, 얘랑 얘랑 더한 게 위에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더한 게 위에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야? 다 조합으로 표현 가능하고. 그래서 기준이 뭐 앞에가 기준이냐 뒤가 기준이냐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은 얘가 1이었던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3C 0이었구나. 3C 1이었구나. 3C 2였던 거구나. 3C 3였던 거구나.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여기다가 조합을 딱 이렇게 갖다 박으려면 얘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나 A하고 B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었어. 알겠냐? 난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B를 한번 뽑아야 되지? 3C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거야. 이 세 개의 가로 중에서 B를 끄집어낼 가로를 선택하는 방법일 수야. 알겠냐? B를 여기서 뽑든 여기서 뽑든 여기서 뽑든 이게 다 나오게 될 테니까.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가지고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의 3승이 아니라 실제로 갑니다. A 더하기 B의 30승을 지금부터 전개를 합니다. 잘 들어. 이거 전개하면 몇 차씩 나와? 30차씩 나올 거야. 분명히 A가 난 30차씩으로 시작을 하겠지? 그 다음엔 A가 하나 줄어들고 B가 하나 늘어나는, 그 다음에 A가 또 하나 줄어들고 A의 28승에 그다음 B가 하나 늘어나는, 자, 이런 식이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A가 한 번에 B가 29번, 그 다음에 A는 없어. 그냥 B만 30번 곱해지는, 자,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겠지? 난 궁금해. 이거에 개수가 궁금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거야. 나에게 A와 B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30번의 기회가 있었어. 알겠냐? B를 몇 번 뽑았어? B를 몇 번 뽑았어? 안 뽑았지? 그래서 얘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30C0이 되는 거야. 30C0. 30번의 기회 중에 B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0번의 기회 중에 B를 몇 번 선택했냐? 한 번 선택했지? 그래서 여기에 개수를 구하시러 가면 30C1인 거야. 30개의 가로 중에서 어디서 B를 뽑지? 그래, 너에서 B를 뽑자. 나머진 다 A. 의미하겠니? 그 얘는 어떻게 될까요? 30C2가 바로 이 친구의 개수가 되겠지? 자, 이게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식들을 전개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 이런 게 이항 정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항 정리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경우의 수를 이용해 개수를 구하는 거.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다항식의 개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구하는 방법. 자, 이거를 우리는 바로 이항 정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항 정리의 한 주제야. 좀 이해하겠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부분에 일단 밑줄 한번 쳐볼게.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전개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n승이면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중에 용어는 좀 알아야지. 앞에 붙어있는 이런 30C0, 30C1 이런 놈들 있지.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 개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 알겠냐? 야, 근데 이것도 수열적인 의미로 보면은, 진행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NCR로 시작하는 놈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야, 봐라. NCR 요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얘가 전개되다가, 야, 물론 여기선 30CR이라고 해야겠지? 30CR. 자, 여기는 번호하고 B의 번호 똑같지? 그냥 여기는 30에서 그거를 뺀 번호가 되겠지? 그럼 이런 식이 진행이 되다가 얘로 시작하는 놈의 차수는 A의 30 빼기 R승 곱하기 B의 R승이 얘네들을 전개한 거에 어떤 일반적인 항이라 볼 수 있겠지? 그럼 R 대신에 0 넣으면 이거냐? R 대신에 1 넣으면 이거냐? R 대신에 2 넣으면 이거냐? R 대신에 30 넣으면 이거냐? 그럼 여기에 내가 시그마 R은 0부터 30까지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일반항도 이렇게 보는 거야. 나에게 선택 기회 30번 있었지? 근데 30번 중에 R번 선택했어요. B를 R번 선택하고 A는 나머지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 횟수가 0번일 때부터 30번일 때까지의 합을 구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해주면 전개식에 대한 이해가 끝난다고.
자, 밑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숫자를 예로 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제 미지수 n이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적어도.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30승은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졸려서 졸립지 좀. 그지? 어? 아, 심하게 졸려? 왜? 밤샜냐? 아, 스키 거기 갔다 와서? 아, 조합 푸느라 밤샜냐? 그게 몇 시로 났는데? 3시, 4시 자서? 그럼 6시간 잔 거잖아. 근데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때 자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에 그때는 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풀어. 그 니네 모르는구나. 이게 그 수면 사이클이랑 어긋나서 자잖아? 그럼 똑같은 시간 자도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원래 자던 시간 자야 돼. 내가 새벽 3시까지 해서 6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잠을 줄인 건데 3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면 6시간 자잖아? 그럼 차라리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래서 공부하기 훨씬 좋고 피로감도 떨어져.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좀 가끔가다 보면은 아우 숙제 좀 해야지 막 새벽 5시까지 하고 몇 시간이냐? 그럼 오후 2시에 일어났대. 여기 미친놈아 그러지. 7시간 8시간 잘 거면은 저녁에 자지 뭐하러 나 잤냐고요. 그건 자기 만족인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새벽까지 공부했다는 어떤 자기 만족이지, 그지? 아, 나는 새벽 3시까지 했으니까 난 열심히 한 거야 라는 착각을 많이 한다고. 근데 절대적인 학습 양과 컨디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딱 우리가 원래 제일 많이 자는 시간 있죠? 11시에서 6시 사이. 그때는 자주는 게 좋아.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훨씬 더. 힘들지? 귀찮아서, 그지? 근데 그게 훨씬 더 좋다. 자, 아무튼 전개하면 30차식이야. 이 말을 따라야 돼, 말을. 선생님, 30번 중에 R번 선택했어요. 뒤에는 B를 R번 선택하고 A는 나머지만큼 선택했다고. 근데 그 선택 횟수가 0번일 때부터 30번일 때까지 더하겠다. 자, 이게 얘를 전개한 식이 되게 된다. 이해하겠냐? 자, 그래서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은 끝난 거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하나 또 있거든?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 대표형 1번부터 바로 이 식들을 전개를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이건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그럼 이건 지식이 아니라 상식처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식들을 지금부터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나는 얘를 뭐라고 하면 추가계수라고 불러. 이거를 5번 곱하잖아. 3번이구나. 2번 곱하잖아. 그럼 조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를 몇 번 더 곱해 생기는 추가적인 계수. 난 그걸 추가계수라고 부르거든, 나는. 수학적 용어는 아니야. 추가계수라고 부르거든. 추가계수에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합니다. 선생님, A 더하기 B의 4승을 전개를 하면 B를 기준으로 볼게. 야, 들으면서 봐봐. 그냥 어차피 풀이는 다 적혀있어. 간다. 4번 중에 안 선택했어요. A만 4번 선택하고요. B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번 중에 한 번 선택했어. A를 3번 선택하고 B를 1번 선택했어. 그 다음 4번 중에 2번 선택했어. A도 2번, B도 2번 선택했어. 4번 중에 3번 선택했어. A는 1번, B는 3번. 그러니까 사실 이걸 꼭 B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4C0하고 4C4 똑같은 거 알지? 4C1이랑 4C3 똑같은 거 알지?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나 마지막 4번 중에 4번 선택했어. A는 선택하지 않고 B만 선택을 했어. 자, 이게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전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의 수 구하는 거 할 줄 알잖아. 이거 얼마야? 1이지? 이거 4고 4C면 6이고 얘 그럼 이거 대칭성을 띈단 말이지? 4고 1이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써주면 이게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야, 몇 승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5제곱 해볼까? 빼기라는 거에 주의해. 이것도 추가계수의 일종이니까 2번 갑니다. 자, A 빼기 B의 5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5번 중에 선택을 안 했어. 앞에 있는 A만 5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는 선택하지 않았어. 플러스 5번 중에 한 번 선택했어. A를 4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를 한 번 선택했어. 추가계수 생긴다는 거 주의합니다. 마이너스 1도 추가계수가 되니까. 자, 5번 중에 2번 선택했어. A를 3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를 2번 선택했고 5번 중에 3번 선택했어. A를 2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를 몇 번 선택하면 3번 선택했고 귀찮지만 계속합니다. 자, 5번 중에 4번 선택했어. 앞에 있는 A 한 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는 몇 번? 4번 선택하고 마지막 자, 5번 중에 5번 선택했어. A는 선택하지 않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B만 5번 곱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얘는 5시정 얼마? 1이야. A 5승
마이너스 추가계수 생기죠? 여기 5 있죠? 곱하면 마이너스 5 a 4제곱에 b 마이너스 제곱하면 의미 없어. 5c는 5, 4, 20 안쪽인 10이고 그럼 더하기 10 a 3승에 b 제곱. 자, 마이너스 b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추가계 생깁니다. 이건 1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a 제곱에 b 3승. 근데 개수는 대칭성을 띠거든. 여기 개수가 1인 경우엔. 그럼 그 다음 추정이 가능하겠지. 더하기 5 a b 세제곱이라는 거. 물론 계산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마이너스 b의 5제곱이다. 자, 이게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한 거고. 근데 시험에서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뭘 물어보냐. 야, 예를 들어 이거 전개하는데 30분 전개했다 치자. 어? 시험에 나오는 거. x 10승에 y 20승이 있겠지. 전개하다 보면 하나만 물어본다고. 이 개수 뭘까? 이런 거 정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쫄 거 없어요. 다 하진 않아 맨날. 알겠지? 지금은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더 전개하는 것뿐이야. 자, 그럼 3번도 보자. 세제곱. 근데 알지만 얘를 어떤 개념으로? 이항정리 개념으로 전개해 보려고 해. 자, 3번 갈게. 아, 뭐야. 3번 중에 안 선택했대. 2x만 3번 곱하고 y를 곱하지 않았대. 3번 중에 한 번 선택했대. 2x를 2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y를 한 번 선택을 했대. 3번 중에 2번 선택했대. 앞에 있는 2x를 한 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y를 2번 선택을 했대. 마지막 3번 중에 3번 선택했대. 누구? 2x를 선택하지 않고 y를 3번 선택했대. 자, 이게 바로 이거를 전개한 거. 그럼 이제 이거 8 생기죠? 8. 8이지? 1이지? 그래서 8x 3승. 2 제곱하면 4지? 이거 3이지? 추가 개수까지 고려해주면 12x 제곱에 y 1승. 여기 2 생기죠? 2. 이게 3이죠? 그래서 6x y 제곱에 추가 개수 생기지 않기 때문에 2의 영수 추가 개수 생기지 않기 때문에 3C3인 1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이 식을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한 거고. 근데 사실은 이 밑에 있는 x 더하기 1의 전개식이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어떤 그 공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건데, 그럼 네 번째 거 바로 옆에 적어볼게. 아우, 배 아파. 자, 봐봐. n차식이 나올 거야. n번 중에 선택을 안 하잖아, 뒤에 있는 1을. 그럼 x에 관한 n차식이 나오겠지. 추가 개수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n번 중에 뒤에 있는 1을 한 번 선택하면 얘는 x에 n-1승 되겠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n번 중에 n-1번 뒤에 있는 걸 n-1번 선택하면 앞에 있는 건 한 번밖에 선택을 안 하니까 x의 1승 되겠고, 그 마지막 상수항은 뭐가 된다? ncn이라고 하는 x의 영승이라는 상수 한까지. 이거 전개해 준 것이 바로 일반화를 생각을 한 거야. 됐어? 자, 이게 한 주제야.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 솔직히 파스칼의 삼각형은요, 몰라도 되는 개념이라 난 생각을 해. 니네 옛날에 선생님이 조합에서 왜 어떤 공식, 거기 83페이지에 밑에 보면 1번 가로에 조합에 관한 공식 보이냐? 이거 우리 증명했었던 건지 기억나? NCR을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연속되면 그거 이제 밑줄 쳐. 이 공식이 파스칼 삼각형의 어떤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놈이야. 근거라고. 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처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우 배야 씨. 야, a 더하기 b의 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1, 그다음 2, 1이지. 그지? 개수만 생각을 해보면. 그잖아? 근데 a 더하기 b의 세제곱의 개수를 비교하면 얘 4개가 나오게 되는데 걔가 1, 3, 3, 1이 되게 돼. 1, 3, 3이. 근데 a 더하기 b의 4승을 전개를 하면 1, 4, 6, 4, 1이 나오게 돼. 4C1, 4C0, 4C1, 4C2, 4C3, 4C4에 의해서. 그러면 a 더하기 b의 5승을 전개를 하잖아? 얘가 1, 5, 10, 10, 5, 1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쓴 거 보니까 뭔가 좀 규칙을 좀 눈치를 챘냐? 뭐였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이거 있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4였던 이유가 뭐였냐? 4C1이거든. 그지?
얘가 6인 이유는 뭐였지? 4C 2지. 4번 중에 2번 선택한다. 그 얘는 5C 0이냐? 얘 5C 1이지? 얘 얼마야? 5C 2지? 그 이 친구는 5C 2지? 원래 얘랑 더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연속되면 앞에 거 업그레이드 되고 큰 숫자 따라간다 했잖아. 그지?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돼 있는 1번 공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A 더하기 B의 n제곱의 개수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은 위에 거 2개를 더했을 때 아래 거가 나오게 된다는 얘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알겠냐? 하여튼간 이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냐? 근데 이거 파스칼보다 뭐 중국의 어떤 사람이 더 빨리 발견해서 좀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 뭐 중국 사람들은 이거 파스칼 삼각형이 아니라 뭐 하여튼 그 중국 누구겠죠? 숑숑샹이 뭐 하여튼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이거는 그냥 이름만 외우면 돼. 알겠지? 우리 문제 풀 땐 실제로 그렇게 외우지 않는다고. 그럼 두 번째 문제처럼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라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 밑에 한 줄만 더 적어볼까? 1 얼마야? 불러봐줘. 1 6 15 20 15 6 1이지. 이게 바로 x 더하기 y 6승 개수라고. x 6승 6 x 5승 y 15 x 4승 y 제곱 20 x 3승 y 3승 가면 갈수록 x는 줄어들고 y는 늘어나고 그게 바로 개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파스칼을 이용한 삼각형 방법이나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하는 방법이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라면 그냥 한번 연습만 해보고. 자, 뒤로 넘어가서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기본 예제 3번 문제야. 자, 기본 예제 3번 보면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전개식의 개수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건데 자, 이항 정리 문제는 무조건 그것만 생각해라 얘들아. 과연 앞에 있는 이놈과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이놈을 몇 번씩 선택해서 곱했을까? 그것만 잘 생각해주면 돼. 자, 한번 가볼게. 기본 예제 3번 문제를 보면은 x 더하기 5의 5제곱 전개하면 5차식부터 3차식 상수항까지 다 나오겠지? 도와줘. 자, x 더하기 5의 5제곱을 전개하다 보면은 5차식부터 상수항까지 나올 텐데 내 관심 대상은 몇 차식? 그 중간에 있는 x 3차식의 개수만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 니네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잘 들어. 야, 얘랑 합해서 5번 선택해야 돼. 각각 몇 번씩 선택해야 이게 나올까? 얘 몇 번? 얘 몇 번? 2번이겠지? 얘 3번? 얘 2번? 선택하면 돼. 그럼 바로 한번 가볼까? 자, 들어. 경우의 수는 5C3으로 하든 5C2로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제? 근데 우린 뒤에 걸 그냥 기준으로 할게. 자, 그래서 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경우의 수 5C2 그래서 실제로 x를 3번을 곱했고 5를 2번을 곱했습니다. 자, 이게 x 3승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되겠냐? 자, 그러면 이거 얼마야? 5, 4, 20의 반쪽인 10이고 5의 제곱은 25고 얘를 전개하면 250x 세제곱이 딴 건 관심 없고 그 개수만 구하는 거. 이건 좀 쉬운 편. 좀 쉬운 편. 오케이? 두 번째 문제 갈게. 자, 두 번째 문제는 x 빼기 2y의 4제곱을 전개를 해서 4차식 나올 텐데 x의 3차식에 y의 1차식에 개수가 궁금해. 솔직히 이거는 장애란 그런 표현 안 되죠, 그죠? 불성실한 친구 아니면 이거 몇 번 곱하는지 알겠지? 몇 번 곱해야겠냐? 그래, 3번 1번이지. 이게 핵심이야. 경우의 수부터 갈게. 선생님, 4명 중에 1명, 4번 중에 1번 선택했어요. x를 3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2y를 1번 선택했어요. 4지? 추가해서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마이너스 8 x 3승의 y가 x 3승 y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의 종류가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2개가 있는 경우엔 안 헷갈리는데 문제는 얘야. 야, 얘하고 몇 번씩 곱해줘야 x 4승 분의 1이 될까? 말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봐. 몇 번 곱해야 저거 될지. 말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말하지 마. 자, 제왕제랑 몇 번씩 선택해야 될까? 승아 어떻게 구했니? 말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일단 뭐 말해버렸으니. 야, 2번, 6번? 어? 근데 합해서 10번 해야 되는데. 아, 2번, 8번이라 그랬나? 아, 내가 말 잘못 들었나 봐. 내 귀가 이상하네, 그지? 2번 곱하면 4차씩. 8번 곱하면 8번 나누지. 그럼 이거 나오지. 근데 이게 막 여러 개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2개 정도면 웬만하면 암산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암산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보통 사람들이 2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문제집의 풀이를 한번 내가 보여줄 거야. 그치? 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자, 문제집 해설은 얘를 전개했을 때의 일반항을 적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한대. 자, 가볼게. 2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제곱에서 x의 마이너스 4승이죠? 자, x의 마이너스 4승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일반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잘 들어봐. 이렇게 할게. 뒤에 있는 놈을 R번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번 선택하겠냐? 10-R번 선택하겠지. 그래서 10번 중에 R번 선택했어요. 2x제곱을 10-R번 선택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R번 선택했어요. 라고 일반적인 선택한 걸 써주고 그럼 차수는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이 친구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겠지. 개수는 떠나가지고. 그럼 내가 얘를 차수와 추가 개수로 좀 분리를 하면 10CR 곱하기 2의 10-R 곱하기 x의 20-2R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R제곱에 이거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이렇게 그냥 쪼갠 거지. 숫자하고 문자로 쪼갠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차수는 누구에서 결정이 되냐면 얘하고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x의 몇 승? 20-3R승. 근데 그놈이 얼마가 되고 싶다? x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해결함으로써 R값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보통의 문제집이 얘기하는 방법이야. 알겠냐? 자, 그러면 20 빼기 3R이 마이너스 4니까 3R이 24가 되고 아, 그래서 얘를 몇 번? 8번. 얘를 2번 선택하는구나. 자,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해하겠냐? 그럼 이제 R 대신에 8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개수를 계산한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뭐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알겠냐?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은 좀 네모, 세모 뭐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자, 봐. 배가 자꾸 아파. 이미 답이 결정된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차피 야 중요한 게 얘랑 몇 번 선택하는 거냐면 네모, 세모야? 알겠어? 야, 네모 더하기 세모 얼마야? 10이지? 차수 가지고 생각해봐. 한 번 곱하면 2차씩, 2번 곱하면 다시. 한 번 곱하면 2차씩, 2번 곱하면 4차씩. 5번 곱하면 10차씩, 네모 번 곱하면 2 네모 차식이 되겠지. 이해하겠어? 이건 곱하면 곱할수록 차수가 떨어들지?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차식, 2번 곱하면 마이너스 2차식, 세모번 곱하면 마이너스 세모 차식이냐? 근데 그게 마이너스 4다. 연립방식 풀면 돼. 그 네모 세모 나오지 뭐. 어차피 몇 번 하는데 꼭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연립방정식 더해 3네모가요 6입니다. 네모는 2, 세모는 8. 이게 더 내가 볼 땐 나을 것 같은데 전체 횟수와 차수를 가지고 각각 몇 번씩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근데 그것보다 아까 니네가 했던 것처럼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뭐 베스트지 뭐. 그지 않겠냐? 자, 암튼 그래서 내가 2번에 8번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답을 구해야지. 자, 10번 중에 2번이요. 앞에 있는 2x제곱은 2번을 곱하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8번을 곱합니다. 그럼 10씩2면 90의 안쪽인 45에다가 자, 2의 제곱 추가계수 4 생기고요. 마이너스 1의 8승은 추가계수 생기지 않고 정답은 바로 180이 정답이 되겠지. 됐냐? 자, 요게 내가 볼 땐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난 이렇게 풀 거고요. 자, 이게 기본 예제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물론 요거 외에도 좀 약간 응용된 문제 있을 텐데 그건 발전 예제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기본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이 주제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외에도 니네가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 자, 밑에 여기 구조에 보면 적혀 있죠? 거기서 적어도 암기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도대체 또 왜 이렇게 나오게 되나? 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고 암기해줘야 돼. 이해하고 암기해줘야 돼. 사실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그건 좀 이따 적어주도록 할게. 빠진 거. 자, 볼까? 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라고 불렀어. 이항 정리를 하면서 발생을 하는 계수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항계수라고 불렀어. 이항계수. 오케이? 근데 이항계수들을 더했을 때 결과나 막 이런 이상한 뭔 얘긴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 테니까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봐. 모두 다 얘를 유도합니다. 1 더하기 x n승에 대한 전개식을 가지고 유도를 합니다. 가볼까? 야, 뒤에 거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x 안 곱하면 상수항이지? 상수항은 nc0이야. 동의해? x 안 곱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뭐냐? nc1에 x 1승이야. 그 다음 뭐냐면 nc2에 x 제곱이야. 뒤에 있는 x를 두 번 선택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뭐냐? nc3에 x 3승이고 해서 마지막이 ncn에 xn까지. 이거 항등식이야. 전개한 거니까. 알겠어? 자,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 2의 n승이냐? 근데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냐? 그러니까 x 대신에 1 대입하면 그냥 x만 깔끔하게 사라지겠네? 그래서 뭐가 된다?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 너더더더 해서 어디까지? ncn. 쉽게 말해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조합의 합은요? 2의 n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왜 우리 a 더하기 b에 세제곱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온다 그랬어? 8개 나온다고 그랬었지. 근데 개수가 3C 0 뭐 어쩌고저쩌고 3C 1, 3C 2, 3C 3이 이 개수들이었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 개수가 총 8개니까 얘랑 더하면 8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당연히 2의 3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 당연한 거. 왜냐면 이거 아까 전개했을 때 우리 항 개수 8개 나오는 이유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 그럼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모든 개수들은 당연히 8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얘를 전개하면 이런 개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식이 된다는 얘기죠. 뭐 증명도 했지만 당연히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어? 근데 간혹가다 문제에서 보면 요거 하나 빼트리고 내는 경우 있으니까 좀 주의해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고. 뭐냐면 야, 5C1 더하기 5C2 더하기 띵띵해서 자 5C5를 구해라 그러면 5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네? 그럼 2의 5승 이래버린다고. 없잖아 하나가. 그지? 없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2의 5승 빼기 5C0이라고 해야 된다고. 얘는 얼마? 31. 이렇게 답을 적어준다 이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거 하나 빼먹으니까 0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알겠냐? 자, 그 다음 x 대신에 이번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0이죠. 그치? 여기다간 집어넣을 거 없으니까 nc0이라 쓰는데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nc1이 되겠고,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더하기 n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nc3으로 바뀌겠지?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쫙 있는데 사실은 n의 홀짝성에 따라 마지막에 뭘로 끝날지 알 수가 없어. 더하기 ncn으로 끝날지 빼기 ncn으로 끝날지 알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바로 뭐냐?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긴 있는데 그 부호가 더하기 빼기가 반복이 되잖아? 그럼 그거의 겹을은 얼마다? 0이 정답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예를 들면 자, 8C0 빼기 8C1 더하기 8C2 해서 마지막에 88을 계산해라. 정답 얼마다? 얘는 그냥 0. 구하지 말라고. 그냥 0이라고. 그걸 지금 증명 같은 걸 한 거야. 알겠어? 자, 근데 또 재미난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은 야 봐봐. 5C0 더하기 5C1 더하기 5C 땡땡땡땡 해서 5C5까지 합은 그럼 2의 5승인 거지? 근데 부호가 풀마로 바뀌어서 5C0 빼기 5C1 더하기 5C2 빼기 해서 호수는 빼기네. 빼기 5C5 하면 이건
0인 거지? 그잖아. 부호가 더하기 빼기 반복이 되니까 얘는 0인 거잖아. 그 얘를 더해봐. 그럼 홀수로 끝나는 놈 사라지지? 짝수로 끝나는 게 대신 2배 되지? 그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것은 OC0 더하기 OC 더하기 OC4 아니겠냐? 근데 얘랑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2의 4승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n으로 시작하는 조합을 다 더하면 2의 n승인데 마지막 공식이 바로 뭐냐? 홀수로 끝나는 놈들과 짝수로 끝나는 놈들이 그것을 각각 반씩 논아 먹는다라는 거. 그게 지금 세 번째 공식이 하고 싶은 얘기였던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하나만 더 적습니다. 하나만. 증명은 했고 이거는 근데 그 n값이 홀수일 때만 돼. n값이 홀수여야 조합이 몇 개가 나오냐면 6개 짝수 나오거든? 그래서 n이 홀수인 경우에 자, 네 번째 적어보자. n이 홀수인 경우에 nc0 더하기 nc1 더하기 따다다다 해서 마지막까지 ncn이 나도 알아. 2n승인 건 알잖아. 근데 n이 홀수면 이 이항계수가 몇 개 나온다고? 이항계수 몇 개 나온다고? 짝수개 나오지? 짝수개 나오지? 근데 nc0이랑 ncn이랑 같은 거 알지? nc1이랑 ncn-5 같은 거 알지? 그래서 n이 홀수여서 이항계수가 짝수개가 나오는 경우는 딱 반으로 잘라서 앞에도 2의 n-1승, 뒤에도 2의 n-1승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줄게. 야,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몇 개겠어?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몇 개겠냐? 10개겠지? 9C0부터 9C9까지 9로 시작하는 조합은 10개겠지? 근데 그 중에 5개만 쓸게. 9C0, 9C1, 9C2, 9C3, 9C4. 9로 시작한 조합 중에 10개 중에 반이지? 얘도 2의 9승이라고. 미쳤다. 2의 8승이라고, 8승. 9로 시작하는 조합이 다 있었으면 2의 9승일 텐데 그 반쪽, 2의 8승. 콜? 자, 이게 니네가 암기해야 돼, 이건. 이거 암기로 푸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 예제 4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다항정리라고 불러. 다항정리. 항이 2개가 아니잖아. 다항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항정리라고 부릅니다. 뭐 제목에 적혀 있으면 표시해 주시고. 그럼 이 다항정리는 어떻게 푸느냐? 다항정리는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아까 이거 전개했을 때 원래는 조합이 아니라 뭘로 시작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으로 생각했지? 잘 들어. 근데 밑에 있는 두 숫자의 합이 요 위에 있을 때 걔를 조합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조합으로 그냥 표현해서 푼 거야. 왜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보다는 조합이 간단하니까. 알겠냐? 근데 여기 3개야. 여기 더한 게 있고. 이거 조합으로 표시할까?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조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경우의 수와 추가 개수를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항 정리에서는 이랬잖아. 야. 예를 들어 뭐 8C3 한 다음에 X가 3번 곱했고 뭐 2Y가 5번 곱했다. 이렇게 했었잖아. 이걸 경우의 수를 조합으로 계산했잖아. 근데 이번엔 조합이 아니라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된다고. 물어볼게. 몇 번씩 곱해야 되냐? 2번, 1번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X, 마이너스 Y, EZ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조합처럼 와줘야 되지? 근데 그것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5팩을 뭘로? 2팩, 1팩으로 나눠주고 이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조합은 이게 2개밖에 안 되니까 조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건 조합으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거고 추가 개수 X 2번 곱했고요. 마이너스 Y 2번 곱했고요. 그 다음에 EZ를 1번 곱했습니다. 계산할 수 있지? 추가 개수 꼴랑 2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개수를 찾게 되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경우의 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는 거 써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다항식의 전개식의 1번항 그 밑에 있는 부분에 체크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 있는 문자들이 만약에 같은 문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부터 조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예로 적어주긴 할게. 자, 한번 내게 들어봐. 자, 거기 기본 예제 5번 옆에 아니면 밑에 근처에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하나 내줄 테니까
봐봐. 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식의 6승 정도만 할게. 자,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뭘 구하려고 하냐면 x 4제곱의 개수를 구해보려고 해. 자, 다항 정리인데 문자의 종류가 같아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잘 들어야 된다. 다음부터는 잘 때 자서 와. 알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국에 풀어온 게 알고자만 풀어. 아 근데 어. 딱 것도 있어. 아, 밀린 거? 아 밀린 거 말고 다른 거 있어. 다른 학원? 같이 좀 아, 그래. 야, 잘 들어. 합해서 6번이야. 몇 번 곱해야 4차식 돼? 한번 막 불러봐. 몇 번 곱하면 돼. 그래, 둘. 총 6번이어야 되니까, 그지? 그거만 있을까? 잠깐만, 야, 근데 2번 곱하면 이거 4차식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2번 곱할 거면 이거 곱하지 말고 이거만 4번 곱해야 되지. 이거 1번 곱하면 이거 2번 곱하고 이거 그렇게 되지. 안 곱하면 이거 4번 곱하고 이거 안 곱하고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해 얘를 4번 곱하고 얘를 3번 곱하고 얘를 동그라미 번 곱하면 이 곱하는 횟수들을 조사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근데 총 횟수씩 하나? 차수 가지고 하나? 그럼 식이 2개인데 미지수가 3개니까 어차피 못 풀어. 막 부정방정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암산을 해. 찬찬히 보는 거야. 고차식부터 보는 거야. 얘 안 곱하잖아? 얘만을 가지고 4차식 만들어야 되지. 몇 번 곱해야 돼?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돼. 그럼 2번 곱해줘야겠지? 만약에 얘를 1번을 곱해. 그럼 지금 현재 몇 차식? 2차식. 그럼 얘가 다 2차식 추가해야 되지? 그럼 2번 곱해야 돼. 그럼 얘는 3번 곱하면 되겠죠? 얘를 2번을 곱해. 이미 4차식. 곱하지 말어. 나머지 4번. 3번 곱하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바로 3가지 경우의 수야. 아까는 이게 하나였는데 지금 이게 3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답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 한 다음에 더해줘야지. 첫 번째, 6팩을 0팩, 4팩, 2팩으로 나누되 추가 개수만 볼게. 1, 0번 곱하는 거 의미 없지? 2, 4번 곱하는 거 생기겠지? 2, 4번 곱하는 거 생기겠지? 그 다음에 4, 2번 곱하는 거 생기겠지? 이거 하나, 이렇게 3개를 해야 된다고. 그럼 1번, 2번, 3번이면 6팩을 1팩, 2팩, 3팩으로 나눠주고 추가 개수 1은 없어? 2, 2번 곱하는 거 해줘야 돼? 그리고 4를 3번 곱하는 거 해줘야 돼.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자, 마지막 2번, 빵번, 4번은 대답 엄청 크겠죠? 자, 6팩을 2팩, 0팩, 4팩으로 곱해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 추가 개수. 이건 뭐 아무리 곱해봐야 추가 개수 없고 4를 4번 곱하는 거 해줘야 돼요. 4에 4승. 자, 이 전체가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x 4승의 개수가 된다.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다항 정리의 좀 심한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발전 예제 문제 풀 텐데 발전 예제가 그래도 딴 반원보다는 좀 쉽지 않나. 1번만 좀 보고 2번, 3번은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자, 발전 예제 1번 문제 한번 볼 텐데 자, 칠판 좀 치우고 재밌지 않냐 근데? 전혀 모르던 거 새롭게 배우면 좀 약간 흥미 있고 그러지 않아? 물론 확통을 배운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겠어. 확통 좀 배웠다 그랬나? 조금? 아, 그래? 그럼 뭐 네가 알고 있는 거랑 별 차이가 없겠다, 그지? 좀 그래도 더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해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참 그래서 되게 귀 중요한 게 처음 배울 때 되게 잘 배워야 되거든. 처음 배울 때 잘 배우면 그게 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건 나로 따로 이거 외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처음에 너무 공식으로 외워버리면 나중에 그 공식에 의존하게 되고 적용 못하면 망하게 되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1번 갈게. 내가 얘랑 곱해서 3차식이 되고 싶으면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여기서의 3차식과 여기서의 상수항, 여기서의 2차식과 여기서의 1차식, 여기서의 1차식과 여기서의 2차식, 여기서의 0차식과 여기서의 3차식 이렇게 4가지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이항계수 8문제를 푼 다음에 걔네들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야, 여기서 3차식에서 구할 수 있지?
2차식 계수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지? 그럼 네 가지 중에 우리 하나만 합시다. 다 하긴 좀 그러니까. 시간상 조금 그래 솔직히. 5분 남았는데. 그러면 난 세 번째 케이스만 해볼게. 자, 여기서 몇 차식 구해야 된다고? 1차식 구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 두 번에 이거 한 번 곱해야 되지. 그 여기서 2차식 계수 구하려면 요거 두 번에 요거 두 번 곱해야 되지. 그럼 바로 갈게. 경우의 수 3C1에 추가 계수 없고요. 추가 계수 2 생겼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놈의 계수고. 그럼 여기서는 4번 중에 2번. 경우의 수 4C이고요. 2를 2번 곱하고 X를 2번 곱하면 추가 계수 4 생기겠지? 곱하겠지?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X3승 계수야. 2번, 1번, 4번도 해.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요게 바로 되겠고. 그럼 밑에 것도 상수항인데 오히려 이게 쉽지. 왜냐면 얘는 2차식이잖아. 상수항이잖아. 그럼 2차식하고 상수항이 있는데 얘랑 곱해서 상수항 0차식 되려면 너는 여기서 뭐 조사하면 돼? 마이너스 2차식과 0차식을 조사하면 되는 거야. 알겠냐? 0차식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5번 곱해야겠지. 추가 계수 없으니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제? 그럼 마이너스 2차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4번에 6번 곱해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다소 복잡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항계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뒤에 거 볼게. 자, 발전예제 2번 문제를 보면 파스칼 삼각형 안 이용합니다. 지금 얘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식을 적용하려면 그나마 앞에 숫자라도 똑같아야 되잖아. 그제? 근데 이거 공식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조작된 거니까 이건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을 넘어뜨리는 느낌으로 가주면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얼마야? 이시형. 이시형 얼마야? 1이지? 이시형 1이야? 그럼 3C형으로 대신 계산해도 돼? 이게 핵심이야. 대신 해도 되지? 앞에 숫자 똑같은데 뒤에 숫자가 이웃했지? 그거 어떻게 된다고? 앞에 숫자 업글되고 둘 중에 큰 숫자를 따라가. 이거 두 개 대신에 얘를 계산해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또야. 앞에 거 똑같은데 뒤에 게 이웃했지? 그 5C2로 얘를 대신 계산해도 되네? 그럼 얘랑은 6C3이겠냐? 6C3. 그러니까 이게 한 100개 있어도 추론을 통해서 뭐 164C4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왜? 63. 63. 왜냐면 앞에 거 업데이고 둘 중에 큰 숫자 따라가니까. 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2C 얼마야? 세나야, 2C 얼마야? 1이지? 이것도 3C3이랑 똑같냐? 대신 계산되지? 자, 얘랑 더하면 뭐게? 4C3이지? 지워주고. 이름 똑같. 동준? 건우. 미안해, 건우야. 건우야, 얘랑 더하면 뭐야? 5C3. 앞에 거 업글되고 둘 중에 큰 거 따라가고 앞에 거 업글되고 큰 거 따라가고 6C3.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그럼 파스칼 삼각형 같은 건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죠. 자, 이건 아까 우리가 외운 걸 바탕으로 푸는 문제인데 좀 외우면 근데 솔직히 외우면 그냥 금방 끝나는 건데 야, 봐봐. n으로 시작한 조합 다 있지? 네. 2의 n승이야. 128이래. n값 얼마? 7이겠지? 자, n으로 시작한 조합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있네? 그럼 이건 2의 n승이잖아. 근데 2의 n승이 500하고 1000 사이에 있으려면 얘가 512가 되려니까 n값을 주겠죠? 외우기만 하면 금방 푸는 거야? 근데 안 외워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다. 외우기만 하면 푸는 건데. 그럼 밑에 있는 4번 문제 보면 자, 모르겠으면 대입해 보는 거야. K-1 대입하면 14C1이야? K-2 대입하면 14C3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7 대입하면 14C13이야? 맞냐? 야, 14로 시작한 조합이 다 있었으면 2의 몇 승? 다 있으면 2의 14승. 다 있었으면. 근데 홀수로 끝나는 놈이 그 반이라며. 이거의 반이면 2의 13승이겠죠. 됐습니까? 자, 외우기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게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